그렇게 자리를 먼저 제가 소개할 테니까 순서는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 이쪽으로 좋을 것 오셔요. 같아요. 네. 여기 바로 순서가 저기 제가 이승훈, 먼저요? 저 그다음에 강훈 변호사님. 소개 순서 그럼 여기 앞선에 돼 있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될 예정인데요. 비교섭단체 몫으로 앞으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보개혁 진영의 제 세력들이 윤석열을 함께 탄핵시켰고 그리고 대선을 함께 치렀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완전한 청산은 정치개혁과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을 보면 비교섭단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없는 정치개혁특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민주당은 특히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다 왜 반대표 내지는 기권표를 던졌는지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개되는 정개특위에서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함께 싸운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단체분들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연대회의 박혜인님 오셨습니다.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연대 이지연 사무처장님, 이재근, 김희수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강문대 단장님, 장기란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은 발언이 좀 정리되고 나서 그 발언의 취지들을 모아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소개받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또다시 법이 정한 시한을 넘겼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이라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이미 도과한 후인 지난 12월 22일에서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늑장 구성도 문제지만 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가 진행한 탈법적인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을 바로잡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현재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여러 차례의 결정을 통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시도의 지역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예외 없이 3대1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어땠습니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는 이 명백한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적인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획정이 위헌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확인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공선법 21조 단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외를 남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북, 경북, 대구, 인천,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가치가 차별받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특정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는 과다하게 반영되고 다른 지역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는 불평등이 국회의 손에 의해 자행된 것입니다.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도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헌재가 제시한 3대1 인구 편차 기준은 단 한 곳에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예전처럼 또다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위헌적 획정을 되풀이한다면 시민사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자심실에서 올라온 대구 시민단체연대 운영위원 장재기입니다. 한 달 전쯤에는 대구시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제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에 올랐는데도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많은 관심을 받는 편이지만 지방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정치도 언론도 관심이 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불비례성이 극대화되는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의회 총 33석 중 32석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현행 선거제도가 소선거제 중심 또는 그러한 기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30석의 지역구의원 중 20석이 무투표 당선되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됩니다. 지난 홍준표 시장 시절 대구시의회가 많은 횡포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눈치를 보고 같은 당이다 보니 제대로 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질문과 같은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도 제대로 못하는 참혹한 지방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제도를 후퇴시키고 박정희 동상을 만들어도 다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동상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 조례가 제출되어도 거부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현행 선거제도 때문에 작동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어디 대구만 그럴까요? 많은 곳에서 지방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바라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공천하기보다는 당에만 충성하고 국회의원의 수석이 될 수 있는 지방의원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행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가 지금의 선거제도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예,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연입니다. 정치부 기자들께서는 최소한 관심이 많으실 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의 고민이 깊습니다. 정치 양극화와 혐오 정치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선거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먼저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는 불비례성이 세계 최악입니다.
의회에서 반드시 대표되어야 하는 여성, 청년, 소수자들의 진출 자체가 어렵고 거대 정당들이 득표율에 비해 과다하게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구조에서 의회가 견제의 기능, 재기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초의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면서 심지어 많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대의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전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다음의 제안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거대 양당 체제를 고착화하는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3에서 5인의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합니다. 또 지역구 의석수의 10%에 불과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올려서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결선 투표제 도입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법에 명시하고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성별 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 방안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믿음을 확인한 반면 또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부족한 점과 취약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26 지방선거 독점을 깨고 다양성, 비례성을 높여라. 지난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지역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선 시한인 2026년 2월 19일도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선거구만 재획정하는 땜질식 입법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선거가 벌써 9번째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이 같은 행태가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지구역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방의회의 다양성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초의회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독식해왔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고 소수 정당이 아닌 거대 기득권 양당에 투표할 수 없게끔 만들어 표의 등가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표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다양성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최소 20% 이상 높여야 합니다. 광역의회 또한 비례의원의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여 비례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비례의원의 비율을 최소 20%에서 50% 수준까지 확대해 불비례성을 낮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50%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시도지사,
서초구청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 시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 보조금과 경상 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 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위해 정치 장벽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위해 정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정당이 나타나 지방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제력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반환 기준을 하향해 다양한 정치 세력과 정치 신인의 도전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 시기 기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교호 순번제를 도입해 기존 정당에 부여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해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만 있으면 광범위하게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현행 선거법 개정도 필수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실시에도 택배 노동자 등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정권의 기본 중의 기본인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12월 22일에서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기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늑장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 166일 남았습니다. 국회는 거대 양당의 독식과 독점으로 왜곡된 민심을 바로잡고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점을 깨고 다양성, 비례성을 높여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위해 정치 장벽을 해소하라.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2025년 12월 23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상입니다.